네, 반갑습니다. 그 프론티어 테크 세션 그 모더레이터를 맡은 그 과학탐험가 문경수고요. 일단 그 효린의 민박에서 텐트 치고 자는 아저씨가 저기 왜 서 있나, 네, 많이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미국 유타주에 있는 화성 탐사 연구 기지의 크루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그 미래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조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인류가 그 아폴로 계획을 끝으로 더 이상 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주 탐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달을 넘어서 또 화성까지, 그리고 지금은 태양계까지를 넘어서 좀 더 면밀하게 지금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 이런 지금 흐름을 저희가 지금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저희가 세 분의 전문가분을 모셔서 뉴 스페이스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 분의 패널이 그 자리를 하셨는데요. 일단 그 세트랙아이의 박성동 우장님, 네,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박지불 대표님,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안영준 부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일단 그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그 우주 산업에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제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고비용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라면, 지금은 저비용의 단기적이고 그리고 혁신성을 중요시하는 그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뉴스페이스 산업의 최전선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자 영역에서 느끼시는 뉴스페이스 시대, 뉴스페이스 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과거 우리별 1호 위성부터 시작해서 우주 쪽 분야에 지금 30년째 일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인용된 지는 불과 5년도 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실 그 우주 분야, 특히 뉴 스타트업 쪽으로 투자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투자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5년도부터 연평균 VC를 포함한 인베스터들의 투자 규모가 20억 불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한 50억 불 정도로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또 어느 분이 먼저. 네. 네, 뭐 제가 이제 창업을 한지 이제 옆에서 이제 박성동 부장님 같은 경우에 30년을 이 회사, 이 산업 안에 계셨지만, 저희 이제 창업을 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5년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창업 시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우주로 창업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셨으면은, 지금 5년 후 정도에는 이게 이제 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 다음 5년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국방이나 어떤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주 산업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영준입니다. 지금 여기 두 분 계시는데, 박성동 의장님과 박재필 대표님은 기업인이시고, 저는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우주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레전드고, 한 분은 이제 이머징 플레이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주 개발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사를 전공하면 지금 이제 한 세대, 한 30년 올해 이제 됐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런 뉴스페이스라는 글로벌한 흐름이 굉장한 기회의 창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정책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뉴스페이스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은, 원래 박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가 국내에 소개된 거, 그리고 민간의 투자가 급격하게 는 건 5년 정도 됐지만, 뉴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고 한 거는 이제 한 2000년대 한 초반부터라고 이제 추적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주의 민간 산업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던 우주 산업이 민간의 투자로 인해서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어떤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래서 투자를 유치를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러한 큰 흐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시 이제 정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민간에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고, 이러한 변화를 소위 이제 뉴스페이스, 그리고 그러한 모델로 인해서 나타난 기업들을 뉴스페이스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 개발 한 세대를 맞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주의 개발에 이제 민간 주도로 넘기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한 시점에 뉴스페이스라는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그 세트라가를 통해서 국내 1세대 위성 산업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아마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국내에도 많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산업의 그 국내 우주 산업의 현재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개발 역사라고 하는 거는 92년도에 올라가는 우리별 1호, 그리고 광학 로켓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지금 개발된 위성만 한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그 누리호 시험 발사도 이루어졌었던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우주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20억 불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부터 정부가 우주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예산이 5천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5천억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사실 금년도 초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낙수 효과,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민간 기업이 그 일을 수행하는 쪽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나라스페이스나 뭐 드림스페이스월드나 뭐 우주로테크나 이런 저기 보이는 페리지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선배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스타트업이 우주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는 못하고, 또 뭐 대표적으로 상장 기업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 세트레가이도 상장 200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AP 위성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지상국 안테나 분야에서 원앱에 안테나를 서플라이하고 있는 인텔리언 테크놀로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3개밖에는 상장 회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영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뉴스페이스 내지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보다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민간 자본의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산업으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 대표님께서는 그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소형 위성 개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는데요. 그 소형 위성 개발 분야에서 어떤 기회 요소를 보신 건가요, 혹시? 일단은 저는 초소형 위성이라는 게 드론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대 자본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여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로터의 조합, 단순한 조합, 그리고 이제 뭐 카본 파이버 그런 본 가지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드론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산업계에 있으시던 분들은 그거 뭐 장난감이냐 뭐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을 불러왔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뉴스페이스 개념에서 초소형 위성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는 교육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초소형 위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위성에서 어떤 그 효율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성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킨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또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산업계에서 있는 정보들, 우주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계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이제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주 기술의 보편화에 다른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주 기술을 지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서울대 농생대하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호수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나 도시의 생태계를 이렇게 이제 위성 자료를 통해 가지고 위성 자료하고 지상에 있는 센서하고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직접적으로 우주에서 나온 생산되는 자료가 여러분들의 어떤 도시의 삶에 아니면 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형 위성이 특히 이제 우주 분야에서 그런 진짜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영역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초소형 위성에서 많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 안 박사님께서는 우주 정책을 연구를 하고도 계시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우주인 후보에도 선발이 되셨던 그런 이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조금 기대라든지 뭐 관점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예, 뭐 벌써 12년 전 일이고 여러분 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올라갈 때 저도 지원을 같이 해서 경합을 벌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양보는 했지만 만약에 제가 우주인이 됐으면 글쎄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뭐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우주인 사업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우주인 사업이 뭐 비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여기 있는 박재필 대표나 아니면은 페리지 우주항공을 하고 있는 젊은 우리 창업가들 보면은 그 우주인 사업에 깊은 또 영감을 받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뭐 이소영 키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이제 과학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비판은 많았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책은 다 사줬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 책을 냈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을 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는 어른으로 하면 안 팔리니 어린이 대상으로 내라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큰 흐름을 불러온 그 앨런 머스크나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아폴로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폴로 프로젝트를 보고 이제 인생의 어떤 동기나 사업에 대한 꿈 뭐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제 그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우주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지금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막 너는 우주 산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준 거거든요.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의 역할이 이런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뭐 직접 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꿈을 가지게끔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인 사업과 경험과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좀 지금의 이제 어떤 성공 사례들이 이제 후속 세대들한테 깊은 좀 동기부여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의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도 이제 우주 산업에도 민간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내 우주 산업의 투자나 또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했는지 좀 간단히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매년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우주 산업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의 숫자가 총 192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0여 개 남짓되는 회사들 중에서 60% 이상의 매출 규모가 연 1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영세한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민간 기업들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부분 이제 항공우주연구소나 전자통신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를 통해서 나오는 국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외 시장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에서만 지금 돈이 돌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뉴스페이스가 도래하면서 다시 달 탐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회 요소가 있다고 보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 탐사 관련해서 어떤 또 지원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언론에서 이미 보도들이 좀 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달 탐사 계획이 언론에 소개된 대로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미뤄지거나 또 미국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뭐 삐걱거림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국에서는 민간에서 이미 이제 달 탐사를 정부의 도움 없이 도전하는 이제 정도로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민간에서 달 탐사를 도전하는 것까지는 글쎄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정부 주도로 이런 달 탐사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마 아까 이제 박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정부 사업과 관련 없이 민간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에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산업 기반을 만들고 또 그런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인력 양성이나 또는 이제 동기부여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사업이 갖는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달 탐사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연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도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권에서 반응을 해서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물론 더 연구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외부 환경에서 그런 흔드는 일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보고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도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 대표님께 이제 또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 그 미래에는 초소형 위성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가 아니라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를 강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어떤 전 지구적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지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의 가격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집값이라던가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우주에서 오는 정보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쓰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단위가 국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지금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멕시코에서 홍수가 난 게 지금 내 밥상에 그 소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종류의 정보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얻어야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런 이렇게 초소형 위성 그리고 초소형 위성 군집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들이 쓰이는 분야가 훨씬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더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이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좀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그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뉴스페이스 분야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의 영역에서 보실 때 10년 후 목표 또는 10년 후에 기대하는 뉴스페이스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우주를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기업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 정부로부터 떨어지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될 테고 스스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없이는 정부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20년 넘게 지원해 줬던 이 우주라고 하는 분야가 그렇게 꽃을 피지 못할 거라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중견기업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동안 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주연이고 민간기업이 조연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기업이 주연 역할을 하고 정부나 정부 출연연구소가 그걸 도와주는 그런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이제 큰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핸드폰에 그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5년 안에 이제 넣는 거고요. 앞으로 다음 나머지 5년은 이제 일어날 일들, 지구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여기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전 지구의 정보들을 얻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점점 더 빨라지게 되면 이제 거의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저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정부 분들보다는 이렇게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테니까 10년 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이제 10년, 20년 후는 우주가 훨씬 지금보다 삶에 더 가깝게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는 우주 진입 장벽이 뭐 발사체, 재활용 발사체든 뭐 이 발사 비용이 적게 들면서 우주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데에서 이제 큰 기술적 동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미래 사회는 이제 커즈믹 소사이어티, 우주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이후에를 사는 사람들은 스페이스 제너레이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전자공학이나 항공우주공학이나 이런 공학 관련된 전공자들만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전공자들이 다양한 자기 분야에서 우주를 그냥 인간이 사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에서 창업의 기회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기를 미리 대비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 잠시 뒤에 저희 뒤에서 그 Q&A 세션이 진행될 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